정부 여당이 흉악범 전담교도소와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한다는 소식입니다. 아시다시피 최근 잇따르는 흉악범죄, 그리고 흉기 난동, 그리고 강력범죄 이 부분을 예방을 하고 또 처벌을 강화하자 이런 취지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. 네, 최근 흉악범죄가 꽤 많이 벌어졌습니다. 그래서 이제 외출하기가 두렵다라고 말할 정도인데요. 범죄자 처벌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구체적인 방안이 좀 나온 건가요? 네, 그러니까 어제 국회에서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가 열렸습니다.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. 네. 민주사회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공포, 불안에 시달리지 않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. 지금 국민들이 좀 불안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. 아무래도 대책 마련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. 크게 세 분야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 그래요. 그러니까 피해자 보호, 범죄 발생 억제, 처벌 강화. 이건데요. 우선 흉악범의 교정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담 교도소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교도소에 지금은 흉악범하고 이른바 이제 뭐 아주 가벼운 걸로 감옥에 간 사람들도 같이 섞여 있는 상황이잖아요. 흉악범만 따로 모아서 교도소를 운영하겠다. 이런 얘기고요. 또 사례를 예고하는 범죄 예고글들이 최근에 온라인에 많이 올라와서 또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. 이걸 마땅히 처벌할 만한 법적 조항이 없었습니다. 그래서 공중협박죄와 흉기 소지를 금지하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물죄. 이게 아마 형법에 들어갈 것 같은데요. 이 개정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. 또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. 이렇게 될 경우 이거는 좀 찬반 논란이 있기는 한 상황인데 사형제가 폐지된 거나 다름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석방 없이 그냥 평생을 감옥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도입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. 이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 뭐 마땅히 강화돼야 됩니다. 그런데 그럼요. 이 피해자들 어떻게 해줘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그럼 너무 당연한 얘기이기도 하고요. 왜냐하면은 길 가다가 범죄 피해를 입었어요. 누구한테 이걸 하소연할 겁니까? 그러니까 범죄 피해자 구제 지원 이런 방안들도 굉장히 두텁게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요. 이 제도가 없는 건 아닙니다. 현재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길 가다가 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하면은 피해자 지원센터에 연락을 하면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예를 들면 치료비라든가 아니면 간병비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줘요. 이게 총 금액이 연간 1,500만 원, 총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. 그런데 이것 가지고도 좀 부족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니까 기존에 있는 제도에서 이 이상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심의기구를 통해서 심의를 거쳐야 했어요. 근데 이거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엄청 까다롭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사실상 받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제도를 좀 더 활성화해서 이걸 초과하는 치료비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사람한테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. 이런 방침도 이번에 밝혔습니다. 그 범죄 피해자 지원과 관련한 심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더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. 점점 늘어나고 있는 흉악범죄, 무엇보다 중요한 건 더 이상 이런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 부분이잖아요. 제가 몇 번이나 오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. 이게 더 중요하죠, 사실은.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막는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예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. 이 고위험군의 정신질환자가 요즘에 범죄를 많이 일으킨다고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. 이거는 전체 정신질환자가 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절대 아니고요. 그러니까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정신질환자를 어떻게 치료하고 관리할 것인가. 이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. 이런 지적들이 잇따랐고요. 그리고 강제 입원 제도도 지금 행정 입원이 있기는 하지만 판사가 결정해서 좀 더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서 강제 입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하지 않겠냐. 그래서 사법입원제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있었는데요.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. 그리고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라고 있는데요. 이곳에서 신속하게 정신질환자가 뭔가 난동을 부리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는 빨리 조치를 취하고 치료할 수 있는 이런 대책들이 마련돼야 하니까 이런 그 센터도 전국 시도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그리고 치안 순찰 활동 굉장히 중요하잖아요. 경찰이 눈에 띄면 범죄자가 범죄를 못 저지르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범죄자 검거 시에 다치게 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도록 경찰 간의 면책 범위도 좀 더 넓혀주고요. 치안 강화를 위해서 순찰도 좀 더 강화한다. 이런 방침도 밝혔습니다.
그리고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해결을 하면은 그 상도 주고 진급도 시키고 그러잖아요. 네. 네. 일어나지 않은 일을 예방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상을 안 주는 것 같아요. 근데 이런 부분은 2계급 특진이라도 시켜서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예방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공감하니까 이런 부분 더 좀 강화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또 그것 말고도 제가 최근에 관심 가졌던 부분이에요. 예를 들면 둘레길이나 등산길 설치하잖아요. 그렇게 할 때 그냥 CCTV만 뭐 몇 개 설치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약간 범죄 우려가 있다고 하면 환경부터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. 그러면은 범죄자들이 거기에서 범죄를 저지를 생각을 못 할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거기에 더불어서 경찰은 숫자가 제한돼 있잖아요. 국민들의 감시의 눈길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